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치주질환 원인균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 뉴욕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such as Porphyromonas gingivalis, such as 일단 들어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긴 하네요. 어렵죠? Those are the bacteria when in high numbers, especially if the patient is somewhat immune compromised, could not only cause periodontal disease but also have other manifestations in the body. 면역력에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 자, 그중 만성 치주질환균인 P. 진지발리스는 누구에게나 상주하는 상주균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주균인 이 P. 진지발리스 등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관으로 침투를 하고 백혈구와 만나서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어요. 이 외에도 뇌졸중이나 치매,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세균에 의한 치주질환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겠죠. 그렇네요. 치주질환균 연구가 활발한 하버드대에서는 얼마 전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데 이 치주질환균이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버드 치대 교수로 있는 한국인 김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보시면은 5만 2천 명의 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 암의 그 발생률이 치주질환에 계신 남자분들의 암의 발생률이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18년간의 추적 조사를 통해서 치주질환균이 전체 암 발생률은 물론 췌장과 신장, 폐암에 걸릴 확률도 30에서 50%까지 높인다는 맨 사실이 처음에는 이제 밝혀진 통증이 건데요. 없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안에서 냄새 나는 거, 피가 나는 거, 또 고름이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잇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늦은 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속 세균이 온몸에 퍼져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입속에 어떤 세균들이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예, 우리 입안에는 요 작지만 700여 종의 2억 마리나 되는 무시무시한 병균의 군단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세균이 놀이동산에 온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속에는 동그란 균, 구균과 막대균, 그 다음에 나사식으로 된 나성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잇몸 속에는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진지발리스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거의 다 있죠. 이게 가장 문제이거든요. 여러분의 냄새나고 염증 만들고 이를 뽑게 만드는 대표적인 잇몸 질환의 원인균은 진지발리스라는 균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충치는 뮤탄스균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딱딱한 여러분의 치아에만 붙어 살아요. 온몸에 병을 일으킨다. 이것도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예, 입안 세균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질병 말고도 뭐 고혈압, 당뇨 등 신장암 등 여러 가지도 미치지만 네. 남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전립선 쪽에 염증을 만들어가지고 발기부전 확률을 2배 정도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기 출산율을 10배 정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치과의사 홍지호 교수. 예, 이거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치매로 사망한 10명의 환자하고 그냥 치매가 없이 사망한 10명의 환자의 뇌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치매를 걸린 환자의 뇌에서 잇몸 질환에서 나타나는 병균이 발견이 된 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잇몸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그 잇몸 질환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서 치매를 일으켰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칫솔질을 여러 번 하고 3번을 하고 4번을 하더라도 입안에서 입술질로 닦여나가는 부분이 약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 75%는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위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치실을 하거나 뭐 치간 칫솔을 하지 않으면 닦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뭐 혀라든지 아니면 입천장, 그리고 뺨 안쪽 이런 부분에 세균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치아만 닦는 거죠. 그래서 25%만 계속 닦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위에 있는
세균들이 번식을 해서 잇몸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충치를 일으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세균의 숫자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솔질도 중요하고 치실도 중요하지만 예. 나머지 부분에 있는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가글액을 사용을 해서 가글액, 예. 세균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요. 네. 알코올 도수가 6% 미만인 6% 미만인 가글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예. 교수님? 대개 보면은 치과에서도 잇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입안을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제용 가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계속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가글이거든요. 근데 네. 요새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 한방적인 그 효소를 넣어서 향균 효과를 집어넣는데 항생제 같은 뭐 아이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도 무해한 정도의 가글이 시판되고 있습니다.